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저지에 산 남자, 유익한 정보를 사랑하는 남자 유선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미래 친화적인 섹터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이 미래 친화적인 섹터를 분석하는 게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관련 분야가 얼마나 발전할지, 그 주가가 얼마나 상승할지를 예측을 해야지만, 현재 주가에 비교해서 얼마나 오를지 예측을 해야지 그것을 주식을 미리 사서 선점해서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섹터 관련 ETF가 출범을 했다 치면, 예를 들어서 ARKX가 이번에 최근에 화제가 됐었죠. 그 우주 관련, 항공 관련 주식을 삼으로써 그 주가가 상승하며 올라타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또 반대로 이번에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트럼프 대신 당선이 됐죠. 이제 트럼프는 화석 연료를 좀 더 중점에 둔 정책을 폈다면, 반대로 바이든은 그린 에너지 관련 정책을 피죠.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우리가 섹터를 미리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미래 친화적 섹터들을 간단하게 여기에 나열해 봤는데요. 뭐 전기차, 그린 에너지, 드론, 뭐 이 세 가지는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고요. 왜냐하면 환경 쪽이라든지 이제 우리의 생활의 편리함이라든지 인건비를 줄이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섹터들이고, 핀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파이낸셜 관련한 테크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로빈후드라든지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주식을 할 때 개인들이 조금 더 편하게 주식을 할 수 있게 도와줬던 앱이고, 소파이는 우리가 어디서 대출을 받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은행에서 받는 게 아닌 개인 대 개인을 연결해주는 앱 중에 하나가 됐던 게 소파이고, 후트랑 타이거는 우리가 중국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로빈후드처럼 주식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앱 두 가지가 이 후트랑 타이거라는 앱입니다. 이렇게 경제 관련 테크주를 핀테크 기업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미래 관련 산업주라고 하면 조금 너무 두루뭉실하잖아요. 제가 미래 관련 산업주에 대해서 조금 정의를 내려봤어요. 미래 관련 산업주라는 건 우리가 현재 없거나 부족한 것들을 미래에서는 채워진, 그것을 간격을 좁혀줄 섹터나 산업 주식들을 이제 저는 미래 혁신 관련 산업주 섹터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정부 관련 테마주라는 거는 이제 정부의 정책과 맞아 떨어지는 섹터들이나 기업들을 이제 테마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그린 에너지에 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죠. 그리고 그동안 트럼프가 원래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나갔을 때 강조했던 부분이 이제 미국 관련 주식,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이거나 미국에서 이제 성장하거나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 기업들, 또 화석 음료를 많이 강조를 했었죠. 이제 그거에 비해서 바이든은 조금 다른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해에 발표했던 건 아까 얘기했듯이 2차 전지나 전기차, 친환경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많은 서포트를 할 거라는 걸 미리 공언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가장 주목받는 섹터들을 찾아보면은 이제 전기차가 가장 유력하죠. 현재도 가장 핫하고 미래에도 지금 계속 성장해 나가는 성장성이 높은 섹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주항공 관련 섹터죠. 우주항공 관련해서 ARKX라든지 이제 여러모로 주목을 받고 최근에 급성장을 이뤘던 섹터들입니다. 자, 그럼 각각 섹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봤으면 그 섹터에서 어떤 유능한 선두주자가 있는지, 어떤 주목받는 신인인지 한번 알아봐야죠. 그러면 전기차에서 가장 뛰어난 선두주자는 단연코 테슬라입니다. 이제 다른 전기차들과 거의 한 2, 3년 정도의 기술 격차를 내고 있고, 특히 기가팩토리를 통해 조금 더 빠른 양산을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죠. 특히 이번에 나오는 사이버 트럭 상당히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루시드 모터, 이거 굉장히 핫한 스펙주랑 합쳐진다는 예상이 많죠. CCIV라고. 이제 루시드 모터는 이제 테슬라하고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자동차를 겨냥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람보르기니라든지 이제 뭐 포르쉐처럼 조금 더 럭셔리한 카 브랜드를 좀 더 예상하고 있고요. 조금 더 기회가 되면 루시드 모터는 조금 더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텐데, 저로서는 조금 회의감이 들긴 들어요. 특히 왜냐면 자율주행이라는 게 테슬라에서 앞으로 한 1, 2년 정도면 조금 더 높은 단계에
자율주행이 나올 텐데 루시드 모터가 그 기술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아마 다른 데하고 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한 회사들도 있죠. 이제 프로테라 같은 경우는 ACTC라는 티커를 갖고 있고, 이거는 전기 버스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제 정말로 괜찮은 회사인 게 앞으로 바이든이 먼저 공언을 했거든요. 앞으로 미국은 전기차 버스를 앞으로 이제 바꿔갈 거고, 이제 스쿨버스도 전기차 버스로 이제 바꿔갈 예상이 있다는 말이 이제 정부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프로토라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고요. 특히 니오는 이제 독특해요. 이제 테슬라나 루시드 모터나 다른 것들이 이제 충전식 배터리라면 니오는 교체식 배터리예요. 이게 뭔 차이냐면은, 충전식은 우리가 운전을 하고 나면 몇 시간 정도는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니오는 그렇지 않아요. 배터리를 바로 갈아 껴줍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 기름을 들어가서 기름을 넣는 것보다 더 빠르게 그냥 배터리만 갈아 껴주면은 다시 또 뭐 500km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편의성이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 니오는 조금 더 독특한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한 전기차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많이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항,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주항공 드론, 이제 항공 드론 택시나 이제 배달에 관한 분야를 볼 텐데요. 이제 항공 드론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모로 미래의 먹거리라고 불리는 주식들 중 이제 섹터 중 하나예요. 이제 특히 이제 왜냐면은 이제 뉴욕 같은 경우 30%가 이제 도로거든요. 이제 특히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제 자동차가 막히는 문제라든지 이제 트래픽 잼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아주 공공연히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시간과 비용적인 문제를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항공 드론 택시라는 산업이 앞으로 발전한 산업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가장 선두주자는 단연코 이항이고요. 이항 같은 경우는 항공 드론 택시라든지 이제 배달이라든지 이제 last mile delivery라고 하는데, 이제 전기차가 뭐 자율주행차가 어디서 운전을 해서 가도 사람이 지금은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벗어나서 이제 드론을 이용한 딜리버리가 배달 서비스가 어느 정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로지스틱스라고 하는데, 미국에선 아직은 아직 조금 시기상조라는 면이 있지만, 지금 산다면 앞으로 3, 4년 뒤에 4, 5배 내지 10배까지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다들 보고 있고요. 지금 당장 이항 같은 경우만 해도 매년 100% 이상의 성장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PER 레이시오는 높은데, 한마디로 주가 가치는 조금 현재보다 높긴 한데, 미래를 생각했을 때 미리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항에 많은 포트폴리오를 투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목받는 신인으로는 조비와 릴리움이 있죠. 이제 티커들이 좀 연관된 티커들이 나왔는데, 하나는 ZNT라고 해서 이제 많은 한국 커뮤니티에선 준태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NVSA는 이거는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지만, 보잉의 전 CEO가 참고로 여기에 수장을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앞으로 이게 출시가 되면 이 준태하고 NVSA는 이 조비와 릴리움을 두고 경쟁하게 될 겁니다. 이제 거기에 의해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한 이제 사업자들도 있는데, 워크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와 드론 배달을 USPS와 협력을 해서 하고 있어요. 전기차로 이제 운전을 해서 이제 드론 배달하는 것과 드론을 배달을 따로따로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제 워크호스라는 게 그런 종류 쪽이고요. 이제 여기에다 또 농업용 드론이 있어요. 농업용 드론하고 아마존 드론 배달 서비스에 이용할 거라고 많이 연관이 되는 AG 이글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 아마존 배달 루머는 아직 컨펌된 게 아니니까, 만약에 혹시 저쪽 주식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제대로 아크엑스가 아주 큰 안타를 치면서 아주 부스터를 제대로 받은 우주항공 우주 관련 사업입니다. 이제 선두주자는 당연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페이스X고요. 아직 상장되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지금 회사 중 하나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비전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회사 중 하나죠. 이제 여러 가지 인공위성들을 띄워서 이제 그것들을 이용한 통신 사업을 하겠다는 엄청난 포부를 갖고 있는 회사고, 또한 이제 우리가 우주 탐사를 갈 때 일반인들도 갈 수 있는 이제 우선을 만들겠다는 아주 대단한 패기를 갖고 있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스페이스X를 간접적으로 사시려면
뭐 아크나 이제 ETF를 통해서 사시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들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주목받는 신인으로서는 이제 AST, 뭐 스페이스 모바일, 블루 오리진, 이제 아마존이나 구글의 이제 CEO가 투자하는 회사들이 있고, 또 여기에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한 버진 갤럭틱, 이제 스페이스X처럼 우주 여행에 아주 몰빵한 회사예요. 이 사람은 CEO는 진짜 재활용이 가능한 우주선을 만들겠다.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그 우주를 가겠다라는 이제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 중 하나고요. 그리고 LHX라고 해서 전통적인 이제 우주 항공 방산 산업에서 아주 전통적인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관해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신재생 에너지. 이제 바이든의 테마주의 가장 선두주자고, 여기서 가장 선두주자는 이쪽 관련해서 가장 큰 선두주자는 이제 플러그 파워라는 회사인데, 좀 전통적인 강자예요. 이제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이제 아크나 이제 테슬라가 강조하 뭐 그 부분의 하나였던 이제 파괴적 혁신의 신인이 찾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건 정말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 분야 중 하나고, 이미 전통적인 강자들이 자기만의 영역을 이미 확실히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를 파고 들어간다? 쉽지 않은 겁니다. 이제 썬파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태양열이고, 이것도 거의 한 몇십 년이 된 회사고, 퓨얼셀, 도요타, LG화학 다 여기 적힌 대로 전지에 관련 회사인데, 이제 이 여기에서 조금 좀 많이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이 전고체 배터리예요. 이 전고체 배터리가 조금 더 상용화가 되고 조금 더 싼 가격에 만들 수 있다. 그럼 이거는 좀 굉장한 혁신을 가지고 올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전기차라든지 드론을 운전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배터리 용량인데, 이 전고체 배터리를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 이 전고체 배터리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리튬 배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고 사람들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수소 쪽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수소를 배터리나 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큰 전기가 필요해요. 이미 수소를 이제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큰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를 데워야 되는데, 이미 그게 필요한 것 자체가 환경 오염과 관련이 있고, 그럴 바에야 이제 테슬라의 수장인 이제 일론이 말하기를, 그럴 바에 그냥 전기차 배터리를 쓰지, 어차피 그렇게 전기를 써서 수소를 만들 거면, 이런 말을 하는데 뭐 꼭 그게 맞는 말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실용화 시키기에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는 수소 배터리 분야다라는 얘기가 참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우리가 살면서 모두들이 꿈꾸는 이제 치료와 유전자 관련 회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면서 더 똑똑해지거나, 뭐 조금 뭐 질병을 없앤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오래 산다거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이제 치료와 유전자 관련 회사는요, 선두주자를 뽑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각자 자기만의 분야도 있어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치매 관련해서 이번에 아주 한팡 떴었죠. 카사바 사이언스. 그리고 이제 모더나랑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mRNA 백신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이제 출시하면서 이번에 빵 떴고요. 리제네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 치료제로 조금 유명해졌지만 이제 결국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온 회사 중에 하나죠. 그리고 텔레닥, 아크가 투자하는 원격 의료 관련 회사인데요. 앞으로 여기가 미래에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의사가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할 때,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잖아요.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번에 많이 난리가 났었는데, 또 감염될 위험도 있으니까 다들 그 병원에 가기 싫어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커버 쳐줄 수 있는 회사가 텔레닥이라는 회사인데, 의사하고 환자를 한마디로 온라인으로 연결시켜주는 어플이에요. 뭐 정말 심플한 것 같지만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혈압 재는 거를 이 텔레닥하고 연결을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뭐 집에서 간단하게 잴 수 있는 엑스레이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 텔레닥 앱하고 연동시킨다거나 한 방식으로, 여러모로 이 텔레닥이라는 회사는
원격 의료 분야에서 탄탄한 입지와 이미 많은 회원들과 많은 의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섹터들을 알아봤으면 이제 그 섹터에 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하고 평가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섹터를 안다고만 하면은 그 섹터가 얼마나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좋은지 평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5가지 채점 분야를 정했고요. 여기에 다른 레버리지 이제 웨이트를 정해가지고 다른 비중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 원조 점수, 한마디로 정책 방향성과 얼마나 그 섹터의 주식들이 얼마나 맞는가. 그 다음 혁신, 동창성, 점수, 얼마나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소유한 회사인가. 그리고 세 번째 현재 가치 점수는 이거는 이제 PER에 비례해서 이제 평가를 했고요. 한마디로 현재 주가와 이제 earning per share 이제 이 회사가 갖고 오는 수입이 어떤 가치가 얼마나 뛰어난가에 대한 점수가 현재 가치 점수고요. 그 다음에 갖고 왔던 거는 이제 미래 가치 점수, 이제 forward PE라고 하는데 앞으로 한 3년 뒤쯤에 비교했을 때 현재 주식의 가치는 어떤가. 원래는 이거를 조금 더 객관적인 방향으로 평가를 하고 싶었는데 forward PER 같은 경우는 앞으로 expected earning이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핀비즈 같은 경우에서도 봤는데 뭐 주가를 20불로 평가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야 된다 싶어서 미래가치 점수에는 조금 더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갔고요. 이제 안정성 같은 경우는 공매도 비율로 이 각자 주식이나 섹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5가지 정했으면 이게 얼마나 맞는지 이게 실제 결과하고 비례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2018년 기준으로 유망했던 섹터들을 뽑아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내가 정한 이 종목과 비율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제 여기서 평가를 할 때 이 각자의 평가 항목에 대해서 1등은 10점, 2등은 8점, 3등은 6점, 4등은 4점, 5등은 2점으로 이렇게 각자 점수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그 다음에 점수를 평가해 봤습니다. 보시면 제가 정한 점수와 제가 아까 말한 그 비율과 이제 평가 종목을 기준으로 이렇게 비례한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다행히도 이제 제가 막 평가한 종목과 평가한 점수와 주가 상승의 살짝 비례 등수는 숫자 상승의 등수는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럼 한번 이거를 2021년 유망한 섹터들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제 전기차에서는 테슬라와 루시드라는 이제 걸출한 회사가 있죠. 이제 그린 에너지 쪽엔 솔라에지, 퓨얼 셀 이런 회사들이 있고, UAM 쪽에서 이항, 아까 워크호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기업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5가지만 추려서 한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얼마나 주가 상승에서 유리한 섹터가 유리한 회사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알아봤어요. 제가 아까 평가한 기준으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부 원조에 관해서 이제 먼저 평가를 해볼게요. 이제 여기가 2021년에서 2023년까지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들을 한번 제가 나름 추려보고 점수를 준 겁니다. 여기에 이미 다들 테이블을 보시고 계시겠지만 먼저 좀 설명을 할게요. 이제 왜 점수를 이렇게 줬는지 알아야 되니까.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는 바이든의 테마주예요. 그린 에너지와 가장 밀접하게 있는 주식이고 앞으로도 뭐 전통적인 강자이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 아주 많이 밀어주지 않을까 싶은 분야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전기차 당연히 중요하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많이 정부 쪽에서 원조를 해줄 부분들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전기차라는 그냥 분야의 특성상. 그 다음에 이항 중국에서 많은 푸시를 받고 있죠. 하지만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라는 리스크 때문에 상대적으로 테슬라나 플러그 파워, 한마디로 그린 에너지나 전기차에 비해서 낮은 점수를 줬고요. 이제 그 다음에 코핀이라는 거는 wearable technology인데 한마디로 우리가 뭐 시계 같은 거를 차거나 할 때 거기에 나오는 스크린을 만드는 회사인데 정부 쪽 테마하고는 조금 많이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소파이, 아까 제가 말한 차마스가 투자한 핀테크 기업, 파이낸셜 관련 기업인데
정부와 원조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얼마나 혁신적인가 중요하죠. 이안 같은 경우는 아주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만한 기업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요. 주관적인 평가 많이 들어가지만 많이 봐주세요. 이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어디 드론 배송이나 우리가 어디 드론 택시를 탈 때 가장 앞서 있는 회사를 언급할 때 이항이란 이름이 이제 많이 언급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120% 넘는 성장을 이룩하고 있고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 회사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코핀이라는 회사가 이제 제가 이야기한 게 VR이나 AR이라는 분야가 특히 상당히 쉽지 않아요. 경쟁자들하고 많은 격차를 내고 있는 기업이고 이 조그만한 스크린을 만들 때 가장 좋은 기업은 이 코핀이라는 회사고 오래됐지만 파괴적인 혁신을 가져오는데 유리한 고지를 취한 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테슬라. 이제 좀 오래되긴 했지만 왜 이게 제일 파괴적 혁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왜냐면 이미 많이들 알고 있고 이미 전기차라는 개념이 많이 퍼져나가 있고 경쟁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라는 기업은 엄청난 혁신을 가져왔지만 이제 지금으로부터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이라는 전제 하에서는 다른 두 가지 회사나 섹터보다는 조금 더 낮은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3등을 줬고요. 소파이나 플러그가터 같은 경우는 뭐 신재생 에너지나 핀테크 기업 쪽은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이제 많이들 경쟁자들이 많고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많이들 알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많이 실용화도 되고 혁신 같은 경우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서 이제 현재 가치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PER 기준으로 바로 등수를 줬고요. 미래 가치는 주관적으로 이제 제가 평가를 했을 때 앞으로 이 테슬라라는 기업의 미래 가치는 뭐 다들 알다시피 많이들 기대하고 있고 아크도 기대하고 있고 이 테슬라라는 CEO 일론 머스크라는 CEO가 갖고 있는 비전은 다른 CEO와 비교했을 때도 뭐 제프 베조스나 이제 다른 회사들에 비교했을 때도 조금 더 어느 정도 뛰어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미래 가치에서 제일 1등을 줬고 이제 이양 같은 경우는 조금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부분에서 성장하는 게 이게 120%씩 성장 기대치를 갖고 있으므로 2등이라는 좋은 점수를 줬고요. 똑같이 코핀이라는 것도 이제 wearable technology라는 기업이 지금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가파를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기 때문에 6점이라는 3등이라는 점수를 줬고요. 나머지 소파이는 핀테크는 이미 기대가 됐고 이미 반영이 돼 있어요. 이미 현재 가치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수준이고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이제 어떻게 비즈니스를 창출해 내느냐, 멤버 수를 상승해 시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미래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낮은 점수를 줬고요. 플러그 파워, 신재생 에너지는 이미 어느 정도 현재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점수를 줬습니다. 이 안정성은 공매도율 기준으로 그냥 평가를 했고요. 1등은 이항이라는 기업, 드론 기업이 되겠고요. 2등은 테슬라, 3등은 코핀, 4등은 소파이, 5등은 플럭파워. 이제 각자 섹터를 얘기해 보자면 드론, UAM, 뭐 드론 택시 배달 사업에서 하는 분야가 이제 앞으로 제일 많이 오를 거라 기대되는 섹터로 뽑혔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자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점수를 매겨봤지만 어느 정도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한번 하나씩 제가 짚어봤는데요. 배터리와 신재생 에너지는 정말 안전적인 투자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혁신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만 로우 리스크 미디움 리턴이라는 측면과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탄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회사들이 연구하고 있고 레드오션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기서 정말 뛰어나게 튀어나오는 목 같은 회사를 찾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제 조금 더 탄탄한 거를 좋아하는 ETF 같은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갖고 오는 게 이제 전기차 미래가 보장된 섹터고 하지만
새로운 경쟁자들이 많이들 태어나고 있는 섹터 중 하나입니다. 테슬라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최소 5년 정도 이제 자율주행이나 그런 걸 다 포함했을 때 모든 거가 다 합친다면 5년 정도 우위라고 봅니다. 저는. 하지만 이제 로우 리스크 미디움 리턴이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제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탄탄하지만 블루오션이라는 측면이 이제 어느 정도 새로운 경쟁자들로 인해서 어떤 주식이 튀어나올지 이미 튀어나온 주식은 있지만 테슬라라는 이제 그게 얼마나 앞으로도 다른 회사에 비해서 뛰어난 우위를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을지가 앞으로도 많이 기대가 되는 섹터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드론 섹터는 아까 말했던 평가 기준에서 1등이긴 하지만 미래가 보장된 섹터긴 해요. 드론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자동차나 뭐 드론 딜리버리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이제 미래가 우리가 미래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 중 하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미래가 보장된 섹터 중 하나예요. 또 우리가 막 불을 끈다거나 할 때 이항 같은 경우는 불 끄는 드론을 출시를 했는데요. 제 원래 전공이 그쪽인데 이게 만약에 위쪽에서 물로 공략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앞으로도 화재 쪽에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테크놀로지라고 이제 생각이 합니다. 앞으로 미래가 많이 보장될 섹터에. 하지만 현재로서만 생각해 본다면 아직 불완전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건데 이 섹터에서 이항이 상당히 많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 뉴스들을 보면은 이제 현대라든지 뭐 릴리움이라든지 많은 회사들이 이항하고와 약 3년에서 4년 정도의 격차가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하지만 후발주자들이 열심히들 따라오고 있고 앞으로 왜냐면 이게 제가 얘기했듯이 다들 알고 있는 미래가 보장된 섹터예요. 하지만 이제 그 후발주자들로 인해서 이항이 앞으로 계속 우위를 지켜갈 수 있을지는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알아야 되는 게 이항 같은 경우는 중국 리스크가 있죠. 미국에서 중국에서 제일 뛰어난 드론 회사 중 하나였던 DJI의 드론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자국의 이제 항공이라는 점에서 서로 이제 국가들끼리 견제를 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을 알고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요. 또 어디서 만약에 드론에서 사고가 생겼다.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은 주가가 제 생각에는 많은 하락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정책 같은 거에서도 많이 영향을 받을 거로 생각이 되는 섹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이 중국에서 나오는 드론을 막아버린다. 그럼 이양의 주식은 이제 공뚜박질 치겠죠. 미디움 리스크 정도의 하이 리턴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장기적으로 장투로 가져가야 할 섹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앞으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이제 큰 수익은 어려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식 이제 회사가 생성하는 수익이 말이죠. 이제 그 다음 섹터는 우주항공, 우주 관련 분야. 여기에서는 정말 다양한 부분의 섹터가 있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스페이스X처럼 인공위성을 띄우는 섹터라든지 이제 전투 관련해서 우주항공 전투 관련 회사인 뭐 아까 얘기했던 LAX라는 회사든지 아니면은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버진 갤럭틱 정말 아직 현재는 보장되지 않았지만 미래에는 앞으로 여러모로 아무 도전하기도 어려운 산업이고 경쟁자가 생기기도 쉽지가 않은 산업입니다. 한마디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소리죠. 우주선 같은 경우가 떨어졌을 때 우주선을 발사하다가 이제 뭐 실패했을 때 거기에 생기는 리스크라든지 앞으로 뭐 얼마나 연구가 필요한지 이런 거를 아무도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평가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이제 유전자나 치료 관련 섹터는 백신이나 임상 승인 결과 따라서 많이 주가가 좌지우지됩니다. 특히 이런 경우 뭐 카사바 같은 경우는 이번에 2차 통과하면서 엄청 뛰었죠. 이제 그런 것처럼 하이 리스크 슈퍼 하이 리턴이 가능한 종목 중 하나죠. 이제 종목 따라 미디움 리스크를 가진 회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미 탄탄한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떨어져도 그 밑에 존재하는 바닥이 그렇게 낮지는 않을 겁니다. 받쳐주는 바닥이 꽤 생각보다 단단할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섹터들을 리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항상 이런 거 섹터를 항상 평가를 한번 각자들 제가 한 것만 듣지 마시고 한번 각자들 섹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저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앞으로도 제가 만드는 영상 많이들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